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최준혁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Distilling the Knowledge in a Neural Network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머신러닝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습 단계와 배포 단계에서 요구 조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의 같은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말은 학습 단계에서는 평가 지표를 최대한 충족하기 위해서 학습 속도나 모델의 크기 등을 크게 고려하지 않지만 배포 단계에서는 즉각적인 아웃풋이 최대한 빠르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지연 시간과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등을 많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논문에서는 곤충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곤충은 유충 형태에서는 환경에서 에너지와 영양분을 추출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고 성체 형태에서는 이동과 번식이라는 매우 다른 요구 조건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앞에서 언급한 이와 마찬가지로 트레인 스테이지와 디벨롭먼트 스테이지에서 각각 충족해야 할 조건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훈련 단계에서 복잡한 모델이 학습한 지식을 배포 단계에서 작은 모델로 이전하는 디스틸레이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거대 모델의 일반화 능력을 소형 모델로 옮기는 방법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거대 모델에서 생성된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를 소형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소프트 타겟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소프트 타겟, 하드 타겟, 그리고 로짓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 3은 강아지, 고양이, 그리고 사자를 분류하는 예시에서의 소프트 타겟과 하드 타겟을 설명한 것입니다. 로짓은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했을 때의 값을 말하고 소프트 타겟은 로짓이 소프트맥스 펑션을 거쳤을 때의 값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드 타겟은 소프트맥스 아웃풋에 원핫 인코딩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논문에서는 디스틸레이션은 거대 모델이 적절히 소프트 타겟 셋을 생성할 때까지 소프트맥스 온도를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일반적으로 소프트맥스를 출력층으로 사용하여 각 클래스에 대해 계산된 로짓 zi를 다른 로짓들과 비교해 확률 QI로 변환함으로써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를 생성합니다. 하지만 제한하는 디스틸레이션 과정에서는 temperature T가 추가되고 T는 일반적으로 1입니다. 더 높은 T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클래스들 간의 확률 분포가 더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디스틸레이션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이 완료된 티처 모델과 학습을 하지 않은 스튜던트 모델에 데이터를 투입하여 소프트 라벨과 소프트 프레딕션 리졸트를 최소화하는 디스틸레이션 로스를 구함과 동시에 스튜던트 모델에서는 하드 라벨과 하드 프레딕션 리졸트를 최소화하는 스튜던트 로스를 구하게 됩니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고 여기서 알파는 두 로스 간의 가중치를 조절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다음은 디스틸레이션의 특수한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티처 모델의 로짓을 vi, 스튜던트 모델의 로짓을 zi, 그리고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를 각각 pi, qi라고 표현할 때 로스 펑션에 대한 스튜던트 모델의 로짓 zi의 변화율을 표현하면 식 2와 같습니다. 만약 temperature t가 로짓과 비교했을 때 값이 크다면 테일러 익스펜션을 이용해서 식 3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스튜던트 모델의 클래스 프로버빌리티 QI의 분자를 먼저 살펴보면 테일러 익스펜션을 활용하게 된다면 식 5와 같고 여기서 temperature가 매우 크기 때문에 1차 항 이후의 값들은 매우 작아지게 되므로 무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붉은 상자와 같이 변환이 가능하고 분모를 살펴보면 분자와 같이 변환이 되지만 각 클래스별 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클래스의 개수 n 플러스 시그마 t분의 zi가 됩니다. 이는 티처 모델의 클래스 프로버빌리티 pi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이제 로짓의 평균이 0이 된다면 시그마 zj, 시그마 vj는 0이 되게 되므로 다음과 같이 없어지게 되고 식 3은 식 6과 같이 단순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도가 높을 때 디스틸레이션은 로짓이 0으로 평균화되었을 때 로짓을 최소화하는 것과 같게 됩니다.
즉 두 모델 간의 차이만 남게 되므로 단순한 차이 최소화 문제로 전환되게 됩니다. 온도가 낮을 때는 평균보다 더 음수인 로짓을 맞추는 것에 덜 신경을 쓰게 되는데 이것은 복잡한 모델을 훈련할 때 사용된 코스트 펑션에 의해 거의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노이즈가 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너무 높은 온도는 모든 로짓을 동일하게 다루기 때문에 노이즈가 포함될 수 있고 너무 낮은 온도는 중요한 정보까지 노이즈라고 판단하고 무시할 수도 있으므로 중간 온도가 큰 음수 로짓을 무시하면서도 중요한 클래스 정보는 잘 학습할 수 있는 최적의 온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중류가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MNIST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티처 모델은 6만 개의 모든 훈련 사례에 대해 2개의 은닉층을 가지고 드롭아웃과 가중치 제약을 적용하여 오버피팅을 방지했습니다. 이때 테스트 결과 67개의 에러를 기록했으며 스튜던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정규화 없이 146개의 에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템퍼처를 20으로 설정하고 디스틸레이션을 진행했을 때 스튜던트 모델은 74개의 에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프트 타겟을 사용하여 스튜던트 모델을 정규화했을 때 성능이 크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노이즈 디스틸레이션이 진행된 것을 입증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동 음성 인식에서 사용되는 DNN 모델을 앙상블링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ASR 시스템의 소타 모델은 DNN을 사용하여 웨이브폼으로부터 추출된 시계열 피처 컨텍스트를 히든 마르코프 모델의 이산적인 상태에 대한 확률 분포로 생성합니다. 논문에서는 8개의 은닉층을 가지며 각 층에 2560개의 렐루 펑션이 포함된 아키텍처와 14,000개의 레이블을 가진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사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58.9%의 프레임 정확도와 10.9%의 단어 오류율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앙상블 학습과 디스틸레이션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개의 모델에 대해서 앙상블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이 모델들은 모두 같은 아키텍처와 훈련 절차를 사용하지만 서로 다른 초기 파라미터로 시작하여 이를 통해 각 모델의 다양성이 생기게 됩니다. 앙상블 모델의 예측을 기반으로 1, 2, 5, 10의 템퍼처에 대해 각각 스튜던트 모델 디스틸레이션을 진행했고 하드 타겟에 대한 가중치는 0.5로 설정했습니다. 실험 결과 10개의 모델을 사용하여 달성한 프레임 분류 정확도 향상의 80% 이상이 템퍼처를 2로 했을 때 중류 모델로 전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여기에서도 널리스 디스틸레이션이 잘 작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페셜리스트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앙상블 학습은 병렬 계산을 활용하는 매우 간단한 방법이지만 개별 모델이 대형 신경망이고 데이터셋이 매우 클 경우 학습 시 필요한 계산량과 시간이 매우 커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그러한 데이터셋의 예시를 제시하고 각 클래스별로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나누어 클래스의 하위 집합에 집중하는 스페셜리스트 모델을 학습함으로써 앙상블 학습에 필요한 총 계산량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또한 스페셜리스트 모델을 사용할 시 과적합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데 소프트 타겟을 사용하여 이러한 과적합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JFT는 1억 개의 라벨이 지정된 이미지와 15,000개의 라벨을 포함한 구글의 내부 데이터셋입니다. JFT에 대한 구글의 베이스라인 모델은 대규모 코어에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병렬화하여 약 6개월 동안 심층 합성공 신경망으로 학습시킨 모델입니다. 클래스의 수가 매우 많은 경우에는 거대 모델이 모든 데이터에 대해 학습된 하나의 제너럴리스트 모델과 여러 스페셜리스트 모델로 구성된 앙상블이 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각각의 스페셜리스트 모델은 하위 집합에서 예시가 풍부하게 포함된 데이터로 학습되게 됩니다. 여기서 하위 집합의 예시로는 다양한 종류의 버섯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스페셜리스트 모델의 소프트맥스 펑션은 관심이 없는 모든 클래스를 하나의
더스트빈 클래스로 결합함으로써 훨씬 작아질 수 있습니다. 학습이 끝난 후 더스트빈 클래스의 로짓을 오버샘플링된 비율의 로그로 증가시켜 과적합을 방지하게 됩니다. 스페셜리스트 모델을 학습하려면 먼저 클래스를 그룹화해야 하는데요. 전체 네트워크가 자주 혼동하는 클래스에 집중하기 위해서 공분산 행렬을 통해 예측 결과를 분석하고 이제 온라인 버전의 K-민즈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비슷한 예측 결과를 가진 클래스들을 그룹화합니다. 스페셜리스트 모델이 증류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조사하기 전에 스페셜리스트 모델을 포함한 앙상블 모델의 성능을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인풋 이미지 X에 대해서 다음의 세 단계로 분류를 먼저 수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각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 제너럴리스트 모델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N개의 클래스를 찾습니다. 이때 클래스 집합은 K이며 이 실험에서는 N을 1로 사용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전 단계에서 찾은 클래스 K와 혼동되는 클래스의 하위 집합 SM이 겹치는 스페셜리스트 모델을 찾습니다. 이렇게 찾아낸 모델들을 Active Set of Specialist AK라고 부릅니다. AK 집합에 포함된 모델들의 예측을 기반으로 모든 클래스에 대한 최종 확률 분포 Q를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너럴리스트 모델의 예측 PG와 Active Set of Specialist 모델의 예측 PM 간의 쿨백 라이벌러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합니다. 위 단계를 예시를 들어서 한 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 강아지, 사자 등 동물을 분류하는 앙상블 학습을 진행한다고 할 때 제너럴리스트 모델이 고양이라는 클래스의 확률을 70%로 또 개라는 클래스의 확률을 30%라고 예측했다면 이 경우 고양이가 가장 확률이 높은 클래스가 됩니다. 이후 사자와 고양이 등 고양이와 비슷하게 생긴 동물 클래스를 잘 분류하는 Active Set of Specialist 모델을 찾습니다. 이때 Active Set of Specialist 모델과 Generalist 모델 간의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최소화함으로써 이제 모델의 예측이 일관되도록 합니다. 실험 결과에서 스페셜리스트 모델은 기존 앙상블 트레이닝에서는 몇 주가 걸리는 것에 비해 단지 며칠 만에 훈련이 완료됩니다. 표 2는 베이스라인과 스페셜리스트 모델이 결합된 베이스라인의 테스트 정확도를 보여주며 스페셜리스트 모델이 추가된 모델의 정확도가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표 3의 스페셜리스트 모델에 속하는 클래스만 고려하여 정확도를 계산했을 때 즉 특정한 스페셜리스트 모델이 잘 예측하는 클래스에 대해서만 정확도를 측정했을 때 역시 특정 클래스를 다루는 스페셜리스트 모델이 많을수록 정확도가 더 크게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실험을 통해서 기존 앙상블 트레이닝보다 스페셜리스트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학습 속도와 성능에서 더 좋은 지표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논문의 주요 주장 중 하나는 하드 타겟 대신 소프트 타겟을 사용할 때 소프트 타겟이 더 많고 유용한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표 4는 데이터의 3%만 사용했을 때 하드 타겟으로 기본 모델을 훈련하면 심각한 과적합이 발생하게 되지만 동일한 모델을 소프트 타겟으로 훈련하면 전체 훈련 세트의 거의 모든 정보를 복원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전문가 모델이 일반 모델의 가중치로 초기화되었을 때 비전문적인 클래스에 대해 소프트 타겟을 함께 훈련하게 되면 해당 모델이 지식을 거의 모두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앙상블 모델이나 거대 모델에서 작은 모델로 지식을 전이할 때 디스틸레이션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정말 큰 신경망의 경우 전체 앙상블을 훈련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훈련된 단일 대형 신경망의 성능을 혼동되기 쉬운 클래스를 구분하는 다수의 스페셜리스트 네트워크를 학습함으로써 성능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스페셜리스트 모델에 담긴 지식을 다시 단일 대형 신경망으로 디스틸레이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